아마 세월호든 아니면 저거든 하나 겪으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죠. 이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날치기 주동자 정세균 의원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두가 단결해서 네, 김재수 장관 해임안 의결 후폭풍이 지금 거셉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하면서 좀 퇴진 요구하고 있고, 야권은 정세균 의장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이렇게 여권의 그 정치 공세에 대해서 막고 있는,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정치권 상황 만평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정현 대표가 그 굶으시면 안 되는데 이분 잘 드시는 분인데 이분 단식 논성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나요? 어떻게 보시면 이 단식 농성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식 농성 하기는 쉬워요. 근데 단식 농성 끝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는 쉬운데 끝내기가 어렵죠. 예, 뭔가 또 명분을 좀 차지해야지 다시 당신을 끝내는데 정말 명분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강 대 강, 마이웨이 서로 밀려드니까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단식하는 명분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니 국회에서 처음에 장관을 부적격자로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노해서 임명했잖아요. 근데 해임 건의안을 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노했어요. 그거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새누리당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동을 해야죠. 근데 왜 1인 시위하고 단식을 합니까? 나는 그 해임 건의안도 잘했다고는 안 봐요. 이제 취임식 한 지 며칠 안 돼서 취임식 인사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뭘 잘못했다고 해임 건의안을 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단식 농성을 하는 거는 저는 새누리당하고 청와대의 전략이 한테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또 말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면 말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정세균 의장이 그만두거나 이러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해임 건의안이라는 거를 이 소용돌이 와중에 와글와글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다 놓쳐버렸어요. 우병우, 뭐 최진설, 미리 뭐 하고 뭐 K스포츠 뭐 산적하잖아요. 뭐 미르재단, K스포츠 이런 게 싹 없어져 버렸다. 다 날려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주사 맞을 때 간호사가 엉덩이 탁 때리면서 주사 놓잖아요. 그 엉덩이 맞는 것만 사실 정신이 있다가 보니까 진짜 주사 맞는 거는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정부하고 그 청와대가 상당히 방조한 이 사태에 대해서 방조한 측면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해임 건의안 하루 전에 청와대 비서관회에서 대통령이 햇빛 정책을 비판했어요. 가장 중요한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햇빛 정책 신봉자인데 그걸 좀 비판했어요.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기간 연장이나 어버이 연합에 대해서도 끝까지 양보 안 했어요. 사실 협상이나 밀고 당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이렇게 단식 농성하고 이런 거는 좀 과잉 대응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에 야당이 좀 말려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작전이 그럼 새누리당하고 청와대하고 전략적으로 머리를 대고서 어떤 작전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본이든 아니든 지금 그런 흐름으로 지금 휩쓸려 가고 있어서 다 이 단식 농성 이거 쳐다보니까 정작 중요한 지금 국정감사 시작했는데 시작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많은 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원래 성격이 절대 굽히지 않는 성격이다. 그래서 이번에 김재수 장관 해임 건에 관련해서 상당히 강대강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 여당 제가 볼 때 정무수석이 현재 전국을 이끌어가는 큰 그림이 최근의 상황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4.13 총선 체제가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어떤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실제 야당은 절대 협치할 생각이 없고 김재수라는 분이 여러 가지 뭐 하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타이밍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저렇게 또 이렇게 해인건야를 하고 또 의장이 중재를 해야 될 의장이 야당 대표가 돼서 거기에 협력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3당 체제가 되면 정말 협치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제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3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야당의 이중대다. 야당의 일부에 불과한 거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3당 체제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드린 거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김재수 장관을 임명을 유지할 것이고 또 그 뜻을 반영한 분이 우리 이정현 대표가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아니에요? 그 뜻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전국을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식에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현 대표? 지금 윤석열 대표는 좀 명분이 약하다. 전략적으로는 이제 제가 보는데 명분이 있으면 하죠. 지라는 게 분명히 명분을 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공작이나 작업을 하는 거지. 여당 입장에서 여당 보세요. 현재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건 뭐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그거 좀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사표 쓰고 그래야지 김재수 장관이 그걸 또 임명을 고집하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제가 볼 때 여당을 지지하는 뿐만 아니라 현재 주로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중간층조차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전국을 한 발도 이끌어갈 수 없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박지원 대표 그렇죠? 네. 저분은 왜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은 명분이 없죠. 기업체에서 그 노조원이 말 안 듣는다고 회장이 파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끝까지 회장은 회사를 끌어가야 하잖아요. 여당 대표면은 그래도 물론 여대 야소니까 여소야대니까 물론 입법권은 상당히 밀리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대화로 풀고 법적 테두리에서 풀어야죠.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내가 보니까 국민들이 대화를 좋지 않다고 봅니다. 대화를 야당에서 거부했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그 정진석 대표가 원내대표가 미국에 갈 때 나는 저기 김재수 장관 임명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걸려서 난 가기 어렵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정세균 의장 그다음에 우상호, 박지원 이분들이 전부 뭐라 그랬냐면 그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선 갔다 오자마자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바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을걸요. 여기 우리 맨날 여당 보고 수로 밀어붙인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수로 밀어붙인 거예요. 과거에 김두관 그 장관 그 임명됐을 때 행자부 장관 됐을 때도 그때도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그때 한나라당이 끝까지 발목 잡아서 해임 건의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거절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메랑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렇죠. 말이죠. 그때 해임 건의안을 안 받아주면은 대통령 탄핵까지 한다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부메랑은 똑같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해임 건의안이 법적인 의무 조항은 없어요. 네.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지금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입법부의 뜻이니까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심사 숙고해 봐야죠. 여기 만평에 보면은 박지원 대표가 원내대표가 저 김재수 장관 등을 이렇게 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뭐냐면요. 네. 요즘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몰라요. 지상파에서 하는 건데 네. 이게 서로 등에 있는 딱지 이름표를 떼는 게임인데 예. 그게 왜 재미있냐? 절대 두 팀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팀이 여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서로 합종 연행을 하거든요. 이게 러닝맨 그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나왔던 게임 방법이에요. 이제 여의도 런닝맨 지금 이게 누굽니까? 정진석 대표하고 우상호 대표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박지원 대표가 등표 이거 뗀 거예요. 그렇죠. 박지원 대표가 러닝맨이군요, 이게. 마치 정진석 대표 편을 들어줄 것처럼 하다가 살짝 와가지고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 대표가 당한 거죠. 그럼 박지원 대표가 잘한 거네요. 박지원 대표가 잘했다고 당장은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제가 볼 때는 전쟁에서는 지는 결과가 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재밌네요, 이거.
아이디어 좋아요 요즘에. 예, 날이 갈수록. 정세균 의장이 아주 즐거워하죠. 네. 예. 날이 갈수록 아주 요즘에 거의 좋아요. 야당 정세균 대표 의장은 그만둘까요? 절대 그만 안 두죠. 절대 그만 지금 안 이 두죠. 상황을 또 즐기겠죠. 그리고 며칠 지나면은 또 이제 양당을 다니면서 좀 달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근데 지난번에도 그 정기국회 개회사도 또 그때 파동하고 지금 꼭 대자뷰죠. 그때도 뭐 유감 표시하고 뭐 항의하고 며칠 지나서 또 했듯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했는데 금방 차 의원님 말씀대로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체적인 전쟁에서는 앞으로는 꼭 이긴다고는 볼 수 없다. 이번에 이렇게 한 이유는 이해가 가요. 지금 너무 새누리당 쪽으로 해임 건의안을 반대하면은 호남 쪽에서 국민의당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정승 옛날에 식약처장이라고 네, 잘 그분이 압니다. 예, 예. 호남 쪽인데 사실 농림부 장관이 되리라고 많이 기대했고 박지원 대표도 상당히 좀 지원을 많이 물심양면으로 근데 그분을 했다고 안 해요. 시켰네요, 지금. 안 시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신도 좀 깎이고 또 대통령이 하루 전에 햇빛 정책 비판하고 여러 가지 좀 억한 심정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박지원 국민의당이 앞으로 처신을 굉장히 우리 저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자론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균형자론이 별 볼 일 없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네. 예, 제3자는 동맹을 맺어야죠. 정책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굳세게 끌어야죠. 이번 해임 건의안 같은 거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네. 앞으로 사드나 뭐 국방 안보에 관한 거는 네. 한쪽 선을 완전히 쓰는 모습을 보여야지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진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승 장관을 시킬 생각을 좀 갖고 계셨다. 예. 그게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저도 거기 어제 뭐 정세균 의장 잠깐 뵀었는데 그 전혀 뭐 그만둘 생각은 뭐 전혀 네. 없으시고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여당이 이제 좀 너무 심하게 우리가 하는 좀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정세균 의장이 한 얘기죠. 정세균 의장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본인이 야당 대표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의장의 하셨어요. 기본 역할은 뭐예요? 중재 아니에요, 중재. 예, 야당 출신으로서 국회의장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쉬운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닌 걸 아주 쉽게 하시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 중재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야당 대표처럼. 네. 예, 이거는 하시네. 뭡니까? 김재수 해임 반대, 사드 반대, 사드 이거 이제 박지원 대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네. 처음에는 그야말로 더민주당보다 먼저 나서서 사드 반대했죠. 네. 그러다가 슬쩍 빠졌죠. 사드 뭐 조건부 찬성으로 또 빠졌죠. 그 와중에 국론 분열했다가 그다음에 사드 조건부 찬성하면서 사람들 눈탱이 튀어나오겠죠. 그다음에 또 김재수 해임 반대 처음에 했죠. 네. 그래서 이 야권 분열하다가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김재수 해임 찬성. 그래서 한 사람 이 골나가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과연 국민의당이 정말로 제3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지그재그 하는 것인가? 아, 제3의 길은 없는 것인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만평이 운전사가 좀 좌우가 바뀐 것 같아요. 아. 근데 맨 오른쪽에 박지원 대표가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그분이 뭐 사드나 햇볕이나 이런 걸 강력히 반대하는 거 봐서 그분을 맨 왼쪽에 앉히고 아 여기 원래 운전석에 앉혀 있죠. 아, 예리하시네. 예리한 지적이네. 황종 의원은 이번에 해임 건의안을 소신 있게 반대를 했잖아요. 하면 네, 안 된다. 이분은 소신 있게 이거는 했어요. 진짜 뭐 넌센스다 해서 반대했는데 이분을 맨 오른쪽에 앉히고 이쪽으로 오른쪽에 앉히고 황종 의원 맞습니까 이분? 네네 황종 맞아요? 의원.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좀 좌우가 좀 생각이 자주 좀 왔다 갔다 하시니까 가운데 앉아 있는 게 좋다. 여기 두 분이 위치가 바뀌었다. 위치를 맞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듭니다. 예리하시네. 하여튼 결론은 뭐냐? 제가 볼 때 국민의당이 결국에 제3당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바뀌어라. 점점 야당의 길로 가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다. 국민의당이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 보면은 반기문 씨가 38%, 네. 그다음에 그 계산해 봤어요. 문재인 플러스 안철수 못 해봤어요. 42.5%예요. 아. 그러니까 야당을 단일화해야만 어떻게 이 뭐 정권 교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로 간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흐름이 이번에 김재수 건 통해서 아마 또 하나의 야당으로 길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당은
지금 야당의 길로 간다고는 반드시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섣부르게 새누리당 쪽으로 하고 손잡으면은 국민의당이 정말 설 자리가 없어져요. 호남 쪽에서 근거지가 완전히 날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하고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결정적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하고 손잡을 수도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하고도 손잡을 수도 있고 제3지대로 갈 수 있고 한데 지금 국민의당 지지 기반이 호남 쪽에 치중돼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궁여지책 아니냐 고육지책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메시지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건데 그동안 해왔던 실적, 업적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정치인들의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의 야당 하면은 국민들이 나중에 늑대와 양치기처럼 저 이렇게 제3지대에 가요 그러면 안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 그림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부 장관, 민정수석, 경찰청장. 경찰청장이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려. 여기 기부스를 하셨고. 이제 이거 요지는 이거예요. 장차가 먹고 싶대. 우리 경찰청장이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다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네. 야, 내 목은 괜찮은가? 이거 내가 지금 술이 덜 깼나? 이분들을 쳐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그림은 이 농림부 장관 민정수석을 아예 머리가 없는 그림을 그렸는데 작가분이 그러다가 제가 그 이 출연 정지 나갈까봐 이 기부스 한 걸로 바꾸라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아, 원래 이게 본판이 아니군요. 네. 아, 근데 사실상은 이분들은 내부 심의를 거쳐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순화된 겁니다. 이게 본판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네, 본판이 네.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사실상 사실상 사직 이제 상태다. 한 분은 국회에서 한 분은 언론에서 사실상 해임된 상태인데 네. 참 목이 간당간당한 거죠. 경찰청장은 그렇죠? 뭐 아직 뭐 이렇게 얘기 없는데 이분을 이렇게 사진에 넣어서 이분 또 굉장히 힘들게 하십니까? 경찰청장도 상당히 그 취임 과정에 청문회를 이분이 통해서 그거 애로사항을 이번에 많이 지금 겪었죠. 백남기 그렇죠? 그 농민이 또 돌아가셔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죠. 그렇죠. 예. 시신 부검을 경찰 쪽에서는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시신 부검을 해도 유족이나 또 저 단체 이런 데서는 부검안 자체를 또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불신이죠. 서로 어떻게 보면. 네, 참 이거 어떻게 부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사가 영장 기각해 버렸는데. 글쎄요, 그 판사는 왜 그러셨는가 모르겠어요. 일정하게 이제 그 시신의 어떤 뭐 권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의 생각해서 의견은 했는데 경찰청장 입장을 받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은 뭡니까? 미르재단 이게 핵심이죠 지금. 아까도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거죠. 윤 선배 얘기했는데 현재 전국을 강경한 정국으로 이끌고 가는 청와대와 여당의 의도는 일정하게 중간지대는 없다.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리는 것 플러스 현재 전국을 상당히 물타기를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분은 그렇죠? 이렇게 본다 이거죠. 예. 미르재단도 없어지고 미르재단 K스포츠도 K스포츠 우병우도 우병우 씨는 없어지고 거의 뭐 그림자가 나갔어. 돼버렸어요. 예. 언론에서. 예. 그렇죠. 그 와중에 김재수 갖고 왔다 갔다 서로 밀당하는 과정에 이 보다 큰 이슈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그렇게 큰 일수 아닌데 이거는. 그렇죠. 네. 김재수 장관의 이름이 재수잖아요. 네. 재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양쪽에서 밀고 땡기고 그만두고 싶어도 사실 지금 그만 못 두게 되는 풍경이고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도 나왔는데 앉아서 인사만 하고 질의응답은 다른 차관보 네. 대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저는 허당 선생 비슷하게 된 거죠. 제가 볼 때 야당이 이번에 크게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전투는 이기고 전쟁엔 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분들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국가를 이렇게 장관을 그렇게 대고 막 자르면 국가를 맡을 자격이 있을까? 야당이 졌다 사실상. 제가 볼 땐 네. 지금 이 큰 이슈도 놓치고 국민들한테 정치 혐오증도 주고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하려면은 저는 국민안전처 장관 이번에 그 지진이나 대응 엉터리로 했잖아요. 그리고 국회 답변도 다 남 탓했잖아요. 네. 뭐 매뉴얼은 뭐 보강하라고 있는 거다. 뭐 원전 뭐 불안한 거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뭐 홈페이지 다운된 거는 그거는 저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는 데가 뭐 이런 얘기한 분을 해임 건의안하면 딱 되는데 내가 보니까 골프나 테니스 할 때 스위스 팟이 있거든요. 네. 중심에 딱 맞아야지 공이 잘 나가거든요. 멀리 가죠. 근데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엉뚱한 데 맞췄어요. 김재수는 여기는 아니다. 김재수 장관은 된 지가 너무 짧아서 국민적인 이런 여론이 좀 악화가 되는 거를 야당이 업고해야 되는데 김재수 장관 그 그리고- 해임건의안은 조금 섣불르다 이런 그리고 생각이 김재수 듭니다. 장관 그 청문회 때 문제시 되었던 부분이 다 사실 해소됐죠. 무근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1%짜리 금리를 대출을 한 것이 아니라 1% 싸게 대출한 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참 국회의원들이 1% 싸게 한 걸 1% 대출이라고. 참 국회의원들이 그걸 그- 언론에 그렇게 썼으니 네. 어우 창피해다 무책임해요, 창피해 무책임. 진짜.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사실은 해임안을 내면 안 됐다고 봐요. 아유 그거 말이 안 돼. 나도 1% 그거에 홍보를 네. 했었는데 완전한 그게 인격살인이지. 그거 잘못했군요. 그럼요. 1% 포인트 떨어뜨린 거군요. 그럼요. 에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이거 말이 되나요? 그거...